안녕하세요. 서울주택 도시공사 우리 NCS 직업기초능력편 우리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어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법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이제 재배열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잘못 쓰였는지에 대한 수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보면서 유형 같이 파악하고요. 접근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풀이법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지문은요, 좀 길게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지문 전체를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우리 맞춤법 중심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은요. 사이에서는 이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띄어쓰기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붙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적절하게 붙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이 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요. 우리가 품사로 따져보면 명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사는 우리가 체언이라는 체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언은 주로 뒤에 조사와 함께 결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에서라고 하는 조사가 또 적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에서는이 하나의 조사로 쓰인 게 아니라 에서라고 하는 조사 뒤에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보조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앞에 있는 의미를 강조해 주거나 무언가 내가 조금 더 의미를 더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조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말과 붙였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관계에서만 사실은 이 기억과 케이스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관계라고 하는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에서라고 하는 조사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정시켜버렸죠.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이 관계에서라고 하는 걸로 한정시켜버리는 만이라는 보조사가 역시나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자, 기억과 같이 더불어서 니은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디귿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할 수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우선은요, 여기 있는 도 자체 역시나 보조사의 쓰임입니다. 앞말과 붙여 써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체크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할 수라고 하는 부분을 붙여 쓸 것이냐, 띄어 쓸 것이냐의 여부를 적절하게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맞춤법과 관련돼서 조사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면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조사와 의존명사라는 개념을 좀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 관계어에 속해요. 말 그대로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자격을 지정해 주는지에 대한 격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강조해주는 보조사가 중심으로 붙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말과 붙여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의존명사라는 것 자체는요, 명사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의존이라는 말이 붙게 되느냐? 명사기는 하지만 의미상 혼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이 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의존명사에 포함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의존명사도 역시나 명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의존명사는 무엇의 수식을 받느냐? 관형어라는 개념에서 수식을 받아야 해요. 자, 관형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가 되겠죠. 자, 관형사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동사, 형용사를 아울러서 용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용언의 활용형,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진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 보시면 이 할이라고 하는 거에서 수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기본형 하다에서 시작을 하고요. 관형사용 전성 어미 리을을 붙였습니다. 자, 따라서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어렵지만 관형사용 전성 어미가 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수식 가능해지는
관용어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할, 뛰고, 수를 수식해주는 게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맞춤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적절한 어휘가 쓰였느냐를 따져주시면 될 텐데요. 자, 완전히 같은 결과를 낳았다. 자, 무언가를 여기에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자, 무언가 병이 나아가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잘못되어진 거니까요. 받침이 없거나 시옷의 받침을 쓰면 틀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정답이 이제 미음에 해당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이 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은 정답만 따져보면은 충분히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충분히가 아니라 충분히냐? 자, 우리가 이 단어의 기본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은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형태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 뒤에 하다가 붙으면 우리가 이나 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히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하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솔직하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이 두 가지의 예시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다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솔직이가 아니라 솔직히가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예외가 존재를 해요. 자, 하다가 붙게 됐지만 앞말에 지금 시옷이라는 받침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가 시옷 받침처럼 지금처럼 시옷 받침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를 붙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따라서 깨끗히가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깨끗이가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것처럼 시옷 받침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히가 붙는다라고, 하다라고 끝난 경우에는 히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이 맞춤법이 틀린 정답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적절한 표현들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것들은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문맥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우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기랑 견주어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역에 제시되어 있는 선지 1번은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이랬을 때 앞에 바로 보시면 KTX 역별 통행 목적은 이라고 지금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은 가족, 친지 어쩌고저쩌고의 비중이 나타나 있죠. 자, 평균 몇 %를 차지하여 다른 통행 목적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제시되어 있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비교하는 거는요. 어떠한 기준을 동일선상에 놓고 견주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행 목적을 기준점을 삼아서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기억에 드러날 적절할 단어가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니은은 차지하고 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자, 문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밖에 관광 휴가 통행은 평균 12.7% 그리고 병원 진료 통행은 평균 2.5%를 뭐뭐하고 있으며, 자, 차지하고 있으며라는 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역시나 이러한 수치 뒤에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자, 더불어서 이어서 보셔도요. 밑에 있는 단락에서 10% 내외를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글의 긴밀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서 차지하고 있으며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게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은요, 디귿은 두드러지는 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일부 역의 경우에는 기점 기준 통행 목적 분포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된대요. 자, 그러니까 다른 거와는 지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광명역의 경우에는 뭐가 어떠한 퍼센테이지가 업무와 출장 통행의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자,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다라고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은요, 역시나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이라고 하는 이 접속어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느냐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광명역은 업무와 출장 통행 비율이 40점대죠. 40%대로 6개 역 평균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편이라는 게 나타나 있죠. 자, 한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역접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역접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앞에는 높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낮은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적절한 우리가 문장의 배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높은 특성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접속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연결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5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미음을 보시면 방증하고 있으며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좀 생소한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죠. 방증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방증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 무언가 주변의 것, 외부의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방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음에 보시면 천안 아산역은 통근 및 통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우리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틀린 표현은 4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르는 어휘가